자, 부가치세 이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납세 의무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가치세를 내야 되는 의무자는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가치세를 내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 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가치세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고,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의무도 없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결국에는 과세사업자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과세사업자를 크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뉘죠. 뭐 매출의 규모나 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요 두 사업자가 납세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굳이 하나를 더 넣자 그러면 구분 기준을 하나 더 넣자 그러면 겸용사업자가 있어요. 이 겸용사업자는 뭐냐면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는 사업자를 얘기해요. 물론 이 겸용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일 수도 있고요, 간이 과세자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 품목을 팔거나 면세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이 과세 쪽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면세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 부분에 대한 것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마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게 되면 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도 팔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면세 품목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뭐 전자제품, 옷 뭐 이런 것들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세 품목이니까 결국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 구분해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일단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세금 계산서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만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일반 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계산서도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말고 우리가 소위 적격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행하는데, 그거는 이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따라서 카드와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가 다 발행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세금 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만 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만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에서 8,000만 원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 나머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도 알아야 되는데, 뭐 많이들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율이 가장 큰 차이가 10%를 적용한다는 거죠. 대신에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한 금액에 붙은 매입세액을 전체를 다 공제를 받게 되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제를 받게 되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더라도 전체 금액의 0.5%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는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고, 그 미만이면 이제 간이과세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지역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매출의 규모가 적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할 수가 없고 일반 과세자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죠. 7월달, 1월달. 그래서 6개월씩 끊어가지고 한 과세기간, 그러니까 1년에 2개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과세기간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하셔야 되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체를 과세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1월 달에 신고를 하게 되죠. 물론 이때도 예외는 있어요. 좀 전에 보셨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요 경우죠.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1월에서 6월 사이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7월 달에
예정신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간이가세자여도 예정신고 한 번, 확정신고 한 번 하게 되니까 두 번을 신고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인데, 이 부가가치율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간이가세자의 1.5%에서 4%의 세율 적용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1.5에서 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업종마다 부가가치를 정해져 있어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이가세자 계산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에다가 10%를 곱하고, 여기까지는 일반가세자잖아요. 여기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매출세액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매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15%가 되죠. 따라서 매출액에다가 10%를 곱하고 다시 15%를 곱하게 되면 이제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의 1.5%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 범위가 부가가치율이 15%에서 40%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의 계산상으로는 1.5%에서 4%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건 참고적으로 해당되는 업종에 따라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에요. 일단 조금 어려운 말로,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매출할 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내는데, 여기서 전 단계, 그러니까 내가 사왔을 때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그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매출세액이 10,000원이고 매입세액이 5,000원이니까 요거의 차이 5,000원이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 납부세액을 계산해내는 이제 원칙적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출세액 계산할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요 공제세액은 여기서는 부담한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매입액의 0.5%만 공제세액으로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부세액이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식이고,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랬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는 매입세액을 여기서 공제를 해주죠. 빼주게 되는데 안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도 있고요. 약간 벌칙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이 매입세액을 부담하더라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세금 계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불공제해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할 때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합계표 자체를 잘못 기재했거나 혹은 내가 받은 세금 계산서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사항이 잘못 적혀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자체를 안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그래도 공제를 해주지 않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지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잘 아시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단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업무용 자동차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그 경비 처리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상이 잘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경차나 그리고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 다음에 화물차 등,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고, 그 이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매입세액이나 아니면 뭐 렌트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가가치세, 그리고 뭐 수선, 그러니까 정비를 하거나 그리고 주유를 하거나 이렇게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들어간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그거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관련한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접대비로 사용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경비 처리는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접대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소득세 때 경비 처리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에서의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 때 경비 처리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비용이어도 이게 접대비냐 복리후생비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되면 매입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10만 원어치 먹고 1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이게 거래처하고 같이 먹게 돼서 접대비로 판단이 됐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복리후생비다 라고 결정이 된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같은 식사비라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항공, 고속버스, 철도, 뭐 여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 불공제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뭔가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매입을 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렇게 받겠죠? 그러고 나서 5월 달이 속하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5월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니까, 이 과세 기간 이후 20일,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에 20일이니까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땡겨와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산 자체를 발행을 못 받으니까 부가가치세 표시도 안 돼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불공제 경우이고, 해외에서의 사용하는 지출도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입세금 계산서가 끊겨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긴 수입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좀 아까 납세 의무자에서 말씀드렸는데 겸용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겸용사업자가 있거든요. 뭐 아까는 대표적으로 뭐 이마트나 이런 마트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같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면세 품목이 뭐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다. 근데 한쪽 공장에서는 김치를 만들고 다른 쪽 공장에서는 양말을 만든다. 그러면 양말은 과세고 김치는 면세 품목이에요. 이 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근데 매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공구는 당연히 과세 품목이니까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매입세액도 부담을 했겠죠. 근데 이 공구를 김치 공장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요. 같은 공구를 양말 공장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기타 비용들은 매입세 불공제가 되겠죠. 매입세액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부가치세 신고할 때는 이 매입세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제 항목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불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넣게 되면 과다 공제가 돼서 세금을 적게 내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이 불공제 항목은 반드시 유념하고 계시다가 꼭 제외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치세법 이론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나머지 신고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